안녕하세요, PS입니다. 최근 진행이 되었던 발로란트 e스포츠 대회 퍼스트 스트라이크의 우승팀은 비전 스트라이커즈였습니다. 팀 네임을 본다면 발로란트 대회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변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결승전 내용 측면에서 분명 짚어봐야 할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승전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스플릿 맵에서 왜 메타 조합을 뽑지 않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타 조합이 무엇인지부터 복습을 해야겠죠. 현재 발로란트의 메타 조합은 위와 같은 구성의 엔트리 조합입니다. 하지만 스플릿 맵에서 비전 스트라이커즈는 해당 조합을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세이지와 레이즈 둘 다 골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액트 1 당시의 메타 조합의 느낌이 나기도 하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스플릿이라는 맵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스플릿의 경우 세이지가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맵입니다. 맵 구조 자체가 넙직넙직한 구조가 아니라 타이트한 구조이다 보니 세이지 벽이 좋게 작용할 요소가 다수 존재하죠. 간단한 예시로는 벽을 통해 미드와 비헤븐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메타에서 비헤븐을 홀드하는 세이지는 더더욱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요. 제트 그리고 브리치로 귀결되는 빠른 엔트리 조합이 B 메인으로 가로지르는 것을 B 메인 통로에 슬로우 오브 하나 던지는 것으로 완벽하게 카운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수비 시엔 특히나 세이지의 가치가 급등합니다. 레이즈 또한 좁은 맵에서 활약하기 좋은 픽인데 페인트 탄을 적중시킬 수 있는 확률이 기본적으로 높아지는 데다가 세이지의 얼음 구슬과 함께 조합된다면 매우 간단하게 딜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슬로우가 걸린 상태에서 페인트 탄이 터지더라도 도망을 못 가기 때문이죠. 점프팩 궁 콤보가 너프가 되었다 하더라도 궁 자체는 여전히 좁은 지형에서 사용하기 좋은 편입니다. 다시 양팀의 엔트리를 살펴볼까요? 특이점이 하나 더 보입니다. 바로 양팀 다 소바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바라는 캐릭터 자체가 스플릿 맵에서는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는 픽이기 때문입니다. 스플릿 맵 구조 특성상 오브젝트가 많고 사이트가 완전히 열린 구조가 아니라 튕기는 화살로 백업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세이지를 기용한 VS에게도 소바보다 타격대를 하나 더 고르는 게 무조건 이득이고 TNL의 경우에도 소바를 내리고 레이즈를 골라준 모습이 눈에 띕니다. 현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조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세이지를 기용하여 패스트 엔트리 형식보다 전통적인 셋업 플레이 위주로 풀어나가겠다는 마인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VS 같은 경우에는 세이지가 무조건 들어가던 시절의 경험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해당 전략을 수행하는 데 많이 익숙한 편입니다. 즉 세이지를 토대로 여러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네요. 비록 세이지가 너프를 당해 유틸 측면 손해가 크긴 하지만 그 갭을 본인들의 경험으로 메꿀 수 있다 판단했달까요. 공격 사이드에서는 확실히 셋업 위주로 실제로 게임 플레이 중에도 여러 셋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VS의 1라운드 피스톨 승리 이후 2라운드 TNL의 이코 라운드 상황입니다. Z가 쇼티 200원을 투자하여 초반 카운터 러시 후 총을 빼서 그걸 위주로 플레이하겠다는 생각을 보여주었죠. A 전진을 바로 달리는 TNL을 킬조이 몰로토브와 레이즈 로봇으로 간단하게 저지하는 모습입니다. 각을 열고 맞설 싸울 필요 없이 상대방의 거리를 좁혀 교전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이는 VS가 인원 손해나 총기를 뺏기는 상황 없이 B로 빠르게 로테이트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3라운드 상황도 보실까요? 2라운드 때 돈을 아낀 TNL은 모두 라이플로 무장한 상태이고 VS는 2라운드에 구매한 SMG를 그대로 차용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코노미 시스템을 차용한 FPS 게임의 경우엔 지금 2단계에서 연패를 했던 팀이 총기가 더 좋은 상황이 나오므로 뒤집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TNL에게 제일 이상적인 경우의 수는 이 라이플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막아내어 스노우볼을 굴려나가는 것이죠. 비전 스트라이커즈는 A 세팅을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레이즈와 세이지의 스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VS는 킬조이 터렛 그리고 레이즈의 로보트로 A 램프 쪽을 피킹 한 번 없이 클리어하죠. 램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고 이후 한 명이 램프를 계속해서 봐준다면 정면을 클리어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램프가 클리어 되었으므로 CT 쪽 정면 피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면이 열렸으므로 세이지 구슬을 통해 CT 입구를 바로 견제하여 A 셋업을 준비하는 모습이죠. 현재 VS의 정보를 체크해볼까요? 램프 그리고 CT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고 헤븐이나 램프 깊숙한 쪽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뒤를 보던 오맨이 사이트에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가 아니라 미드 뒤쪽으로 돌아가 플랭크 및 가짜 정보 전달을 위한 플레이를 시도하죠. 뒤를 돌던 오맨은 미드 홀드 중인 Z에게 저지를 당하고 이 덕분에 TNL은 벤트에서 A로 백업 간 인원을 다시 미드로 불러올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오맨이 Z를 잘랐거나 최소한 살아나갔다면 TNL 입장에서 VS가 A를 강공할 것인지 아니면 한 턴 접고 미드로 돌릴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죠. 오맨이 잘리게 되었으므로 VS 입장에서 미드로 다시 돌리거나 B로 돌리는 게 매우 애매해지고 역으로 Z에게 뒤를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A를 강공하였으나 헤븐각을 막지 못하여 헤븐에 홀드 중이던 TNL 엑시 선수에게 클리어됩니다. 다만 VS도 라운드를 지긴 했지만 충분히 많은 TNL의 총기들을 손실시켰고 이는 TNL의 재화 상태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 라운드에서 그대로 들고 온 SMG만으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마냥 손해라고 보지 않아도
않아도 될 라운드였습니다. 선방했다는 이야기죠. 4라운드입니다. 총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B 러쉬는 힘들고 A는 방금 실패를 했으므로 미드 커넥터에 연막을 뿌리면서 미드 트라이를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미니맵에 표시한 경로대로 스플릿 시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비록 이 시도가 막히고 라운드를 내주었으나 셋업 플레이를 통해 꾸준히 TNL의 빈틈을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5라운드입니다. VS는 이전 라운드를 졌기 때문에 2,000원 가깝게 세이브를 하는 선택을 합니다. 기본적인 총기와 스킬들만 구매를 해주죠. 총 사거리가 대체적으로 짧은 상태에서 양 사이트에서 피킹 싸움을 시도했던 VS입니다만 순식간에 AB 양쪽에서 3명이 이탈하며 해당 라운드도 극히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스택스 선수가 프렌즈로 2킬을 따내는 슈퍼 플레이를 보여주죠. 이는 B 사이트를 오픈시키고 자기 자신과 팀원에게 줄 라이프를 확보하는 어마어마한 성과였습니다. 이후 로테이트 온 TNL 멤버를 잡아내며 설치까지 성공하는데요. VS는 두 선수 모두 한 곳을 마킹하고 B 메인으로 돌아온 Z와 트레이드까지 해냅니다. 코너 지역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한 것이죠. 브리치의 체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VS 2명의 선수가 한 각을 집중하여 보는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리가 헤븐에서 바로 보이지도 않고 상대팀에 남아있는 챔피언이 저 자리를 하드 클리어할 수 있는 스킬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VS 입장에선 무조건 트레이드를 해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2대2 구도일 때 1대1로 각각 싸우는 것보다 한 각을 2대1로 보면서 하나를 확실하게 따내는 것이 승리할 확률이 더 높았던 것이죠. 결국 혼자 남은 RB 선수가 풀피 레이나를 따내며 이코스티를 성공합니다. 굉장히 이른 시점에서 3점을 따내었습니다. 심지어 바이 라운드도 아닌 세이브 라운드였던 데다가 상대방은 풀바이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5라운드의 승리는 너무나도 값진 1승이었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즈는 자신들이 원했던 공격 때 필요한 적정 라운드의 포인트와 상대방의 돈을 훼손시키는 것 모두 초과 달성한 것이죠. 이를 기점으로 결국 전반전 5대7로 마무리합니다. 상성상 수비가 유리한 조합으로 공격 때 만족할 만한 라운드 수를 챙겼기 때문에 기분 좋게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비 라운드에 들어가 기세를 타며 1경기를 가져오죠. 당연히 전반전도 압살하면 무조건 좋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챙겨줄 수 있는 포인트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매우 컸다 평가합니다. 아무리 프로 선수라 하더라도 멘탈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5대7이라는 라운드 숫자는 정말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숫자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결승전 스플릿맵에서 VS가 메타 조합과 다른 조합을 가져온 이유 그리고 몇 가지 눈부셨던 플레이들을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조합, 전략상의 메리트로 상대를 공략하고 위험한 상황에선 피지컬에 기반한 슈퍼플레이를 통해 역전해내는 비전 스트라이커즈이기 때문에 더욱 탄탄하고 우승까지 또 한번 따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영상이 발로란트 대회를 보는 시야를 넓혀드렸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